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건의 금융 문맹 탈출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 금융 용어 700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국고수표 읽을 차례입니다. 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 지급 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 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 출급식의 두 종류가 있는데 국고금 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 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 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 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 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 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 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 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연관 검색어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와 국고 전산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고 수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고 전산망 알아보겠습니다. 국고 전산망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을 국고 전산망이라고 말하며 정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D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합니다. 이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 시스템을 서버 접속 방식으로 연결한다. 국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OLTP, Online Real-Time Transaction Processing, OLTP라고 합니다. OLTP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 업무와 FTP, File Transfer Protocol, FTP 방식으로 처리하는 파일 송수신 업무가 있다. 국고 전산망 참가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금 수납기관, 최신관서, 금융결제원이 있습니다.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고 전산망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연관 검색어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고 전산망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국내 공급 물가 지수 확인할게요. 국내 공급 물가 지수.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생산자 물가 지수의 국내 출하품 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가 지수의 수입품을 모두 포함하여 가공 정도에 따라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로 구분하여 지수를 편제함으로써 물가 파급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수로 기존에 작성했던 가공 단계별 물가 지수, Stage of Processing Index, 가공 단계별 물가 지수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장한 것이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기업 간의 중간 거래액을 포함한 국내 출하액을 모집단으로 채택하여 조사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에 해당되는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이러한 조사 대상 품목을 각각의 가공 단계에 따라 분리하여 원재료 지수, 중간재 지수 및 최종재 지수로 나누어 작성한다. 따라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
국내 공급 물가 지수에서는 가공 단계별로 가격 변동이 중복 계산될 여지가 줄어든다.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와 포괄 범위가 일치하는 최종 소비재 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 물가의 변동 요인을 수입품과 국산품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자본재 지수는 기업의 투자 여건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 연관 검색어로 생산자 물가 지수 PPI와 수출입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공급 물가 지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신용 확인할게요. 국내 신용, 예금 취급 기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기업, 가계, 기타 금융기관 등 여러 부문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국내 신용, DC, Domestic Claims 또는 Domestic Credit, 국내 신용이라고 한다. 국내 신용은 부문별로 대출금, 유가증권, 주식 및 기타 지분 등 각각의 세부 항목을 보여주므로 각 부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통화가 공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통화 공급 경로를 주체별로 나누는 것은 통화량이 통화신용 정책 이외에도 재정 수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 시에 이와 같은 통화 등의 각 부문별 신용 공급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 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결과인 재정 수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민간 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은 민간 신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가계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유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1998년 이전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 최종 목표와 중간 목표가 있었다. 최종 목표는 물가 안정, 경제 성장 등을 의미하며 중간 목표는 이러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변수, 즉 통화량 또는 금리 등을 말한다. 국내 신용은 1970년부터 1977년까지 통화신용 정책의 중간 목표로 활용되었다. 이상으로 국내 신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해 알아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죠?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 방법에 따라 명목 GDP, Nominal GDP라고 합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 Real GDP, 실질 GDP로 구분되며 명목 GDP는 국가 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 GDP는 경제성장, 경기 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연관 검색어로 국민 총소득 GNI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총투자율 확인해 볼게요. 국내 총투자율, 국내 총투자율 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 경제가 구매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 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가 쓰인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 총고정 자본 형성 또는 고정투자, 후자를 재고 증감 또는 재고 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 형성 또는 국내 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에 대한 총자본 형성의 비율이다.
연관 검색어로 국민 처분 가능 소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총 투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요. 지금 날씨는 어떠신가요? 오늘도 촉촉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호건이었습니다.